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맨 먼저 조금 전에 만찬이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메뉴에서부터 말이죠. 모든 메뉴를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정대 화합을 뜻하는 삼겹살, 세 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정대, 이 화바자, 그리고 이 모든 보쌈. 자, 그래서 이거 화합.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려다가 비빔밥보다는 이제 모든 보쌈이 낫겠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간단한 약주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뭐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제로하고 똥똥 이렇게 동글뱅이 찍어 보니까 제로 사이다가 아니고 제로 콜라. 요거를 준비한 것 같아요. 본래 한동훈 지금 대표는 뭐 콜라로 이렇게 건배주를 지금 이제 엊그제 당 대표 선출 행사가 끝났을 때 캠프 해단식에서도 이제 콜라로 건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만찬도 그렇게 준비가 됐고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는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에서는 출마자들 전원이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모든 게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큰 행사, 이벤트는 항상 프로토콜, 행사, 이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이벤트 안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도 좋았고 이벤트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과연 이런 오늘의 이 만찬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또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경영하는 아주 이 전초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컨텐츠를 갖다가 펼쳐 나가는지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엄연한 현실을 지금 당사자들이 명심해서 이끌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긍정적 스타트를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정치판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판은 그런 긍정적인 판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당한 지금 이 장애물을 딱 그러니까 이 지뢰밭을 민주당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청래가 말이죠. 노란봉투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 3법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노란봉투법하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요 일부 법에 대해서는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은 밀어붙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청래가 어떤 작정으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좀 바꿔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상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은 이 무엇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제 25만 원하고 그 다음에 노란 봉투법 요거는 의결을 미루고 보류했는지 그 의도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일부 지금 여권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이건 참 다행이다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은 했지만은 오늘 직접 지금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취침을 내려주죠. 명확하게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다 진도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려고 지금 25만 원과 노란봉투법은 보류한 것이 아니냐. 말로는요. 관계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여야 간에 예의가 있다. 이런 핑계로다가 이제 보류했지만은 이거는요. 지금 지뢰를 땅속에다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김정숙이가 제대로 걸려 들었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이 김정숙이가 좋아하던 단골 의상집. 여기 관계자들을 경찰에서 전부 소환 조사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뭐냐. 이거 빡빡은 이 관봉권. 그러니까 뭐 일렬번호로 착 되어 있는 거.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특활비가요. 이렇게 한국은행 딱 관금포로 띠지가 붙어 있는 거. 아무도 만져보지 못한. 그야말로 돈이 세워지지도 않는. 요 돈으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빡빡한 새 돈으로 수십 벌 수천만 원어치 옷을 사갔다. 요거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김정숙이의 이 구속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중앙지검. 그야말로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이원석 총장이 말이죠. 김경복 부부장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달래가지고 결국은 휴가에서 끝나서 복귀하겠다. 그리고 사퇴는 의사는 접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도 잠복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하겠는데
자, 죄송합니다. 우선 말이죠. 우선 오늘 이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 관련 자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맨 왼쪽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되겠죠. 여기 이제 한 가운데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고 그 옆에 한동훈, 그다음에 추경호, 나경원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서 있어요. 자, 이뇨환도 여기 서 있고 뭐 얼굴들이 다 뭐 나대 있잖아요. 여기 신동욱 의원도 여기 앉아 있네요. 예, 그래서 요 다양한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초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식당 안에서 만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글라스 정원에서 이제 손을 잡고 말하자면 이제 단결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홍철호 수석이 취임 축하단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뉴 하나까지 전부 다 윤 대통령이 골랐다. 그 정도로 정말 윤 대통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정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배에 올라탔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혜준 대변인이 지금 조금 전에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만찬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통해서 당정 대화합을 위해서 성사된 만찬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뇨한, 김민전, 장재원, 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호 신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비롯한 당직자 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장호신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은 만찬에서 말이죠.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고 당과 화합해서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대통령은요, 이 파인글라스 안바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 지역의 생계는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오늘 모두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인글라스 잔디마당에서 당정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 다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고요.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면서 또 한 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인사말에서 말이죠.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모두 수고가 많았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진흙탕, 네거티브 이거 다 잊어버리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답사는요. 윤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식사 중에 여러 차례 일어나서 자리를 돌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수고했다면서 따뜻한 격려를 했고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다. 대통령이 수석과 바로 소통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한동훈에게도요. 한동훈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잘 당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이 되자.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 되는 원팀이다. 그러면서 당정 화합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요. 한마디씩 했는데요.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 않은 관계다. 이뇨한 최고위원의 경우는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그리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아주 잘 무르익으니까 윤 대통령이 말이죠. 한동훈 대표하고 러브샷을 해서 박수 갈채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당 대표 후보들하고 또 전부 다 함께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만찬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찬 메인 메뉴는 전부 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고 막역한 사이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당정대 화합의 의미가 담긴 삼겹살과 모든 것을 모아 화합한다는 의미를 살린 모든 상추쌈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대떡, 미역, 냉국, 김치, 김밥,
그리고 디저트로 과일이 제공됐고 또 물과 각종 음료와 건배를 위한 맥주도 함께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대표를 위해서는요, 제로 콜라도 별도로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메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골 정도로 엄청난 정성을 다 들였다.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 쏜 것이 메뉴에 다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면서 말이죠.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좋은 메뉴로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하고요.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서 참석자들 모두 노타이 정장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이죠. 요 관련 이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인글에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만찬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한 번 화이팅을 국민의 화이팅 이렇게 하고 그 전에 국회로 홍철호 정무수석이 취임 축하단을 전해주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의 출범과 관련된 의전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행사는 모두가 마무리됐다. 이게 이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한동훈 계열로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맨 위에 삼선 이 중진으로서는 송석준, 재선으로서는 김예지, 김영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그래서요 박정하,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무총장에 올라와 있고요. 사무총장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으로서는 고동진, 김상욱,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이런 분들이 이제 한지아가 이제 우리 이제 민주당의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의 이제 이 조카딸로 알려져 있죠. 한화갑, 죄송합니다. 제가 한광욱하고 계속 헷갈려가지고요. 한광욱이 아니고 한화갑 조카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체제가 이제 사실상 출범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식 의원이 지금 이제 정책 의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검찰 얘기를 하겠는데 중앙지검이 이제 사표를 김경록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아니 죽으라고 지금 수사했더니 나를 감찰한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사표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중앙지검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했고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들 김승마하고 최재훈 이 두 검사들이 말이죠. 우리도 사표 내겠다.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창수 지검장의 경우는 나를 조사하라. 수사 때문에 조사하지 말라. 언제까지?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사실상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경록 부부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서 돌아오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이죠. 직접 사직 의사를 처리하고 복귀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이 김경록 부장관 검사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총장까지 직접 좀 돌아오라고 하는데 못 돌아가겠다. 그런 또 웃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김 부장 검사도 이런 설득대로 결국은 이제 사의를 접고 돌아오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중앙지검과 대검과의 이 갈등이 조금은 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검에서도 입장문을 내가지고 사직의사 처리에 복귀를 당부했고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서 복귀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대검은요, 대검대로 속도 조절에 나섰고, 그리고 담당 수사검사들도 일단 수사를 강력히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원석 총장은 전화해서 사직 의사를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김 부부장 검사도 잘 하겠다. 그러면서 휴가를 마치는 대로 복귀하겠다. 그리고요, 이 총장 주변도, 이 총장의 경우에도 주변에 이 평검사들에게 내가 책임을 물으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늦어지게 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정도 수위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검찰 내부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요. 의상실 관계자를 극비리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러서 조사해봤더니 김정숙이의 그러니까 이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 양모 씨인데 청와대에서 이 의전 비서관으로 이제 5년 내내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녀지간의 파리에서 또 행사도 준비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런 그 의상 쇼에 청와대 현직 직원이 아무리 딸이지만 가서 도와준 것이 이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란도 야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샤넬을 비롯한 고가 의류를 많이 입었다. 요 돈들이 전부 특활비였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최근 말이죠. 그 관계자들, 의상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했고요. 김 여사의 구매 내역을 전부 다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요. 수십 불을 구매해갖고 아주 빳빳한 새돈, 한국은행에서 나온 아주 빳빳한 완전 샘핑, 요 돈, 띠지가 묶여져 있는 관봉권으로 수천만 원을 전부 다 현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요거는 100% 특활림에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옷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양모 씨 특혜 채용한 요 딸이 문대하고 돈 거래를 했다. 이것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6급 행정직으로 의전한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문다의 소환 조사도 다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법사위에서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그대로 추진한다. 그런데 이 관련 법에 따르면요, 요 입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회하고 공청회 요런 거를 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법은 앞으로 이제 이러한 법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나 청문회 요런 거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법안으로 이제 완성시켜서 국회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걷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성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이성윤이가 대표 발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의혹,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런 거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에는 자녀 논문 대표를 비롯한 가족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댓글팀 요거를 추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상당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특검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죠. 이게 제정안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회법 58조에 따라서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에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 후에 소위에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뭐냐.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요거는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요것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자, 이게 왜 보류가 됐느냐. 바로 지금 이제 관련 부처 장관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로 보류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하고 25원법을 보류시킨 이유는 그게 이제 핑계는 장관도 나오지 않았고 여야 간의 의견이 있다. 이래서 보류를 시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그 다음에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여당 내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분란을 부채질하는 거, 분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wait and see 전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보류시킨 것이지 정청래가 뭐 이재명한테 반발하기 위해서 보류시킨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재명이가 뭐 난리 났네, 뭐 망신당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아니 정청래가 바보입니까? 예, 이거를 다 일사불란하게 안 하죠. 일사불란하게 이런 법까지 다 해버리면 노란봉투법하고 25만 원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지금 이재명의 포퓰리스트 입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킬 경우에는 특검법 이 두 개,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 특검법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보류시켜갖고 지금 완전히 집안 싸움이 나기를 기다리는 작전으로 보류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공청회를 특검법 열겠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정청래가 그렇게 법 절차를 잘 지켰어요. 이렇게 이제 공청회하고 청문회 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또 대거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여당 내에서도 이것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전당대회 내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여당 안에서 또 분란이 일게 하길 기다리는 측면에서 여론전에 불을 붙이는 측면에서 이거는 또 가길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중적 접근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정청래의 꼼수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상호가 얘기한 대로 지금 방통위법 요거를 그대로 이제 지금 내일에는요 이 방통위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법, 다른 특검법 요런 것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로 막을 예정으로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종지시키는 또 법안으로 맞서겠다. 그래서 또다시 이 국회가 공전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수적 횡포 노름을 하게 될지 우리가 비판의 수위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